그다음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사회적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던 그 되게 이제 유명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번에는 어떤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자식이 제시가 되는데 CN2H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 하나고 질소 두 개고 수소 두 개고.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건 뭘 맞추어 그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 항상 이걸 맞추어 그려야 되겠죠. 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는 문제는 항상 이걸 만족시키면서 그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옥텟. 알겠죠? 그래서 탄소 하나, 질소 두 개, 수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 중 아주 유명한 게 바로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다이아조 메테인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 탄소 옥텟 만족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하죠. 결합선 4개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 질소도 결합선 4개 나가죠. 이 질소도 최각전, 비공호 전자쌍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전자가 주변에 있으니까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각 원자들의 형식전화 따져볼 수 있을까요? 형식전화? 자, 말단에 있는 질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얘 1-인 거 알겠죠? 그 다음 얘 형식전화 어떻게 될까요? 얘 1+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은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공명구조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명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질소의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전자 있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 그럼 아무래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는 전자가 풍부한 거야, 전자가 부족한 거야. 마이너스는 전자가 풍부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지. 역으로 플러스는 전자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 바람도 어디서 어디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전자 밀도도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전자가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에다가 전자 많다, 전자 풍부. 그 다음에 이 플러스에다가는 전자 부족. 이라고 쓰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뭐가 됐건 뭘 계속 만족해야 돼요? 뭘 계속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받으면 이 질소는 옥텟을 만족해요? 옥텟을 초과해요? 옥텟을 초과하게 생겼잖아.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또 그려주면 결합선 5개 되니까. 그러면 이 질소가 옥텟을 초과하지 않고 다시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질소 사이의 파이 결합 전자를 탄소 쪽으로 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최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 슈쇼에 여기하고 여기가 삼중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전자가 이리 가는 거고 이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전자가 탄소의 비공호 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형식전화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얘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이제 0이고요. 얘 형식전화는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탄소의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와 그 공명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명 구조는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다 해요. 공명이라는 건.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도 되는 건데 거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전자가 많은 게 적은 쪽한테 전자를 주면 이 질소가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 결합 전자를 밀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이 모양이 되겠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질소 간 결합이 없다고 돼 있지. 왜 질소 간 결합이 없다라고 한 거겠어? 이렇게 그린 다이아조 메테인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그냥 대놓고 그리면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냥 둘 중에 하나로 그 뭐냐면 결정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질소 결합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다이아조 메테인 말고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뭐 이것만 그리면 되지 왜 이것만 그렸느냐? 이거를 그리라는 얘기는 이거를 그리라고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질소 결합이 없는 상태로 옥텟을 만족하게 그리려면 방법은 아무리 공유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밖에 없어. 아, 왜? 의자라고요? 뭐라고? 예? 이렇게 예. 예. 아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이게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법인데 아 여기 묘하게도 이렇게 좀 더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니 뭐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저렇게 그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왜 상관없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쨌건 다이아 메테인과 유사하게 생긴 구조로 사이아다마이드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형식전환을 한번 따져보면 자, 이 질소의 형식전환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말단에 있는 이 질소의 형식전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겠죠? 맞습니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한번 공명 구조를 그려볼게요. 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전자가 많은 거고 얘는 전자가 적은 거니까 이때도 어떻게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탄소 쪽으로 전자를 주고 탄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질소의 슈쇼 탄소 질소 해서 여기가 삼중결합 이제 질소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면서 최종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디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타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요? 0이죠? 0이죠? 0이죠. 모두 다 형식 전화가 0이 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것도 형식 전화가 0, 형식 전화가 0, 형식 전화가 0. 그럼 여러분 루이스 구조 그려봐서 알겠지만 모든 형식 전화가 0이 된다. 안정한 구조예요? 불안정한 구조? 매우 안정한 구조다. 이런 뜻이죠. 공명 구조 중에 아주 안정한 이런 녀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이아나마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얘는 묘하게도 이 녀석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런 분자가 만약에 이런 분자가 주변에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나요? 그죠? 또 주변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마치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듯. 그럼 잘 봐요. 이 형식전화가 보면 이 질소는 전자가 충분할까요? 전자가 부족할까요? 전자가 부족하겠죠. 그런데 원래 질소는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이에요? 전기임 송도가 작은 편이에요? 원래 질소는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이잖아요. 전기임 송도가 큰데 거기에 플러스가 됐다. 얘는 전자에 대한 욕구가 커졌겠어요? 전자에 대한 욕구가 작아졌겠어요? 전자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원래 전기임 송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루이스 구조의 옥텟을 만족하다 보니 전하가 플러스가 된 거거든. 그러면 저 질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의 결합전자를 자기 쪽으로 아주 강하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붙어있는 요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분자의 질소 마이너스가 이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해요. 그럼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놈이 누구랑 평형 관계가 나타나느냐? 요놈이 왔다 갔다 평형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물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수소가 옮아다니면서 이 중에 일부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평형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가 나타나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이아나마이드를 그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그렸을 경우는 이게 이런 요렇게 그렸을 경우는 뭐냐면은 공명구조 그리기가 조금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공명구조를 그리게 되면 그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공명구조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명구조를 굳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데 공명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좀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냐면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옥텟을 만족하는 공명구조가 돼야 되는데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공명구조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봤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문제에서 공명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문제의 답은 이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랑 만나서 거기 있는 괄호 2번 멜라민이라고 하는 걸 만나서 이 뭐냐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는 지금 요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다 그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다. 준다잉. 두 번째는 멜라민이라는 녀석입니다. 만들기. 자, 멜라민은 단순 구조식을 한번 살피면요. 단순 반응식을 한번 살피면 문제에 1번에서 제시된 CN2H2 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사이아나마이드라고 썼잖아요. 이게 3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3개, 질소 6개, 수소 6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멜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 원래 사이아나마이드 구조로부터 유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사이아나마이드 구조를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사이아나마이드, 탄소, 질소, 자, 여기 비공유 전자, 또 비공유 전자, 여기에 NH2. 자, 아까 사이아나마이드 구조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형식 전화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 탄소에 질소, 그 다음 여기에 질소 슈쇼 슈쇼, 비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 그 다음 여기 또 다시 그리면 탄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리면 여기 탄소, 또 올려 그릴까? 탄소, 질소, 비공유 전자, NH2. 그 다음 형식 전환은 여전히 얘 플러스, 얘 플러스,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사이아나마이드가 3개가 있다고 했죠. 그 3개가 멜라민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자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전자는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충분하고 누가 부족해 보이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아무래도 얘가 전자가 풍부해 보이죠.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전자가 부족해 보이죠. 그럼 이럴 경우 공명구조 말고 어떻게 하면 전자 풍부하고 전자 부족한 것들이 전자 균형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됩니다. 얘가 1이 전자를 줘요. 그럼 탄소는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결합선이 4개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얘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거든. 그런데 또 결합하면 전자가 5개가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하고의 결합전자를 질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 전자 받아서 좋고, 얘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해서 좋고, 그리고 얘는 전자가 너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 순환하여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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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탄소, 질소, 탄소, 질소, 탄소, 질소, 이렇게 되면서 여기 비공호 전자쌍 남아 있고, 요 탄소 쪽에 NH2, NH2, NH2. 보이시죠?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전자 있죠?
그게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 원래 탄소 질소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파이 결합 전자가 요리 와서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되죠. 그럼 이렇게 딱 그려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형식 전하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옥테타 만족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녀석은 벤진 유사체죠. 벤진 배웠죠? 벤진은 모두 다 탄소이고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게 벤진이죠. 뭐 입시에서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아로마티시티 혹은 방향족성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 방향족성이 나타나는 게 벤진이고 여기서도 방향족성이 나타나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을 멜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멜라민을 그려내려면 애시당초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해내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상상해내기 어려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입니다. 됐죠? 됐죠? 이게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멜라민이라고 하는 분자는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즉, 요 놈을 가져다가 지금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벤진 유도체니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겠어? 매우 안정하겠어?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쟤를 가져다가 만드는 상품들도 아주 튼튼하겠죠. 그래서 저 멜라민을 가져다가 중합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멜라민 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멜라민 수지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멜라민 수지에 있는 물건들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식당 가서 그 물컵 쓰는 두꺼운 플라스틱 물컵 알죠? 분식집 같은 데 가면 물컵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약간 두께감이 좀 있고 그리고 꽤 단단한 거. 아니면은 저기 떡볶이집 가면 앞접시로 주는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 단단해 보이고 약간 두께감도 있고 그런 게 다 멜라민이에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 주변에서 멜라민 수지 별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즉 식기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자가 다 멜라민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이 쓰는 거니까 많이 쓰나 보다인데 이게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3. 때는 바야흐로 2010년 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13년 문제인데 요거로부터 한 2년 전인가 그래. 2011년인가 2010년인가인데 이때 엄청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중국의 그 분유업자들이 저 멜라민을 분유에 섞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그릇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 적어.
엄청나잖아. 그리고 떡볶이 집 이런 데 가면 분식집 이런 데 음식값이 비싸. 별로 안 비싸잖아. 그런 곳에서 쓰는 그릇이야. 그럼 당연히 원재료도 싸네 비싸겠어. 엄청 싸구려야. 이걸 분유에 섞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서 있는 거? 여러분 단백질의 주성분이 뭐예요? 의 주성분은 바로 아미노산이죠. 자, 아미노산 구조 그릴 수 있어요?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에 수소가 결합해 있고 한쪽 끝에 COOH가 붙어 있고 다른 한쪽에 알킬 그룹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붙어 있어요. 아무거나. 유기 구조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단에 짜잔 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멜라민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한번 저기다 써볼까? 질소 비율이 커요, 작아요? 크죠? 한 분자 안에 질소가 많잖아요. 질소가 많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는 질소 함량이 크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단백질이 뭐예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요. 유지방, 유단백질 이런 말 쓰죠. 우유 한 잔 먹으면 그 우유 안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뭐 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에 단백질이 많다. 그럼 소비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지. 아 요즘 단백질 세상이잖아. 이렇게 뭐 초코바도 단백질 초코바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면 크게 측정되고 유단백질이 높은 것으로 속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분유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그래서 넣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넣은 거야. 정말 진짜 존나 이 상놈들이죠, 알겠어요? 진짜 와, 이 분유 누가 먹는 거 같네? 애기들이 먹는 거 아니야. 분유 누가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이 먹는 거 아니야. 애기들이 먹는 것에다가 저런 장난질을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저 분유 먹고 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 3,000명 죽었어. 3,000명. 중국에서 저 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와, 내가 평소에 욕 잘 안 하는데 진짜 이건 진짜 와, 애기 아빠로서 진짜 개호로 자식들이야. 진짜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욕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욕할 땐 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욕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나쁜 거야. 알겠지? 근데 욕할 필요 없는데 욕하는 것도 나쁜 건데 욕할 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욕 먹어 싸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 탄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자 봐. 3. 이 멜라민은 우선 첫 번째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자, 이 멜라민 그러니까 뭐냐면 멜라민 수지 이건 물에 안 녹겠지. 그 떡볶이 담았는데 떡볶이 그 컵이 그 그릇이 녹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쟤는 안 녹지만 요 멜라민 분자 얘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이런 건 화학이지 이제. 이건 녹을까 안 녹을까?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무한대로 녹습니다. 넣는 족족 녹습니다. 왜?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 멜라민은 왜 물에 잘 녹을까? 비슷했는데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교수가 원하는다. 저번 시간에 내가 많이 설명했던 거. 저번 시간에 내가 거의 3시간 내내 설명했던 거. 수소결합이요. 이 멜라민은 수소결합에 최적화 있는 분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거의 멜라민이잖아? 자, 물 속에 넣으면 무르가 달려들 거 아니야. 무르. 보이시죠? 무르. 자, 무르가 왔어요. 그럼 봐봐. FON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 하이드로진 본딩. 알겠죠? 그럼 그게 여기서 되겠지. 여기서 되겠지. 여기 되겠지. 여기 되겠지. 여기 되겠지. 그거 어디서 돼? 여기서도 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무르가 왔어? FON 수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이드로진 본딩. 이렇게 치면 물 속에 넣으면 물이랑 수소결합 엄청나지? 그럼 물에 넣는 순간 어떻게 돼서 쫙 녹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멜라민이 들어있는지 분유가 들어있는지 알 게 뭐야? 그리고 재밌는 건 얘가 흰색이야. 멜라민은 흰색이야. 흰색 파우더야. 분유에 섞으면 깜쪽 같아. 알겠어요? 기가 막힌 건 무색, 무미, 무취야.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독약 중에 최고 독약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은 애기들이 집단 급성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는 신장이 다 부셔져가지고는 애기들이 3,000명인가 죽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로 그 신장에 있는 사이아노레이트라고 하는 특정 성분과 결정을 이룰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걸 그려보라는 거죠. 거기에 잘 보시면 사이아노유리라고 하는 물질이 거기 그려져 있죠. 요 놈이랑 이 멜라민이 어떻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 그림이 뒤에 해설지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해설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준 해설지 있죠? 자, 해설지 보시면 뒤에 그림 그려져 있죠? 자, 이건 뭐 내가 안 그려봐도 되겠죠? 해설지에 예쁘게 그려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멜라민과 사이아노유릭 애시드 사이에 이 수소결합이 이루어지고 수소결합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으로 엮이면은 고체형이 돼버리면서 신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거 먹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진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대상이 애기인지라 정말 참. 그래서 이 2010년대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난 이때 기억해. 2010년대 내가 몇 살이었어? 내가 30대였으니까 이제 2010년대에 뭔 사회 문제가 있었던 줄 아세요?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 마트에 와서 분유를 쓸어 가. 무슨 말 알겠어요? 분유를 막 200만 원씩 사가. 200만 원씩 막 한 사람당. 왜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중국 가서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유가 중국 관광객들을 동의났던 적이 있었어. 그게 뭐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 전 세계적인 이슈였어 이거.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 잡혀가다 사형 당하고 막 중국은 막 다 사형시키죠. 사형 당하고 업자들 막 다 죽고 막 그랬었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되게 큰 문제였다고.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7번 문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3번도 괄호 3번도 그 수소결합을 그려보라는 문제인데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상상을 더해서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수소결합 그리라고 할 때 명심할 건 그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 대로 수소결합 그릴 때는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180도. 다시 해설지 봐봐. 다시 해설지 보시면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수소 중심으로 다 몇 도로 그려져 있어? 다 180도로 그려져 있지? 그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확장되는 구조라 다 그릴 수는 없어. 대충 분자 두세 개 그려놓고 수소결합 그리면 돼. 근데 그때 교수가 보는 포인트가 뭐겠어? 교수가 보는 포인트가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 수소를 중심으로 리니어하게 그리는 거였어요? 교수가 보는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야.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누가 그린 거야? 서울대 공식 답지야. 알겠어요? 서울대 공식 답지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요 그림 그리라고 할 때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에 명심해야 돼. 알겠지?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강조했죠? 강조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번은 자, 38번은 그 괄호 1번은 별거 아니죠. 38번의 괄호 1번은 무슨 문제예요? 38번의 괄호 1번은 뭐 여기 한번 써놔볼까? 자, 이것만 슬쩍 언급합시다. 금방 끝납니다. 38번은 요거는 2012년 문제네요. 자, 괄호 1번은 뭐냐면 H2O의 자동 이온화죠. 그래서 H2O가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일부 이온화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평형상수를 뭐라고 불러요?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 활용해서 그냥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와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별것도 아닙니다. 해설지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번은. 그냥 이런 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빵점 방지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입시인데 누구 빵점 받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점 방지용으로 넣는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38번의 괄호 3번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38번에 오늘 새롭게 언급한 괄호 2번입니다. 염을 녹일 때 수용액 부피 변화. 그래서 문제가 보면 여기 이제 무르를 준비하고 무르가 원래 처음에 1리터가 있었어. 여기에 MgSO4 솔리드. 자, MgSO4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원래 엄청 잘 녹아. 아주 잘 녹는데요.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니듐 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가 이온 측면에서 그냥 오래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제 물에 넣으면 녹겠지? 자, 하지만 뭐든 영원히 녹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어디까지 녹는 거야? 포화될 때까지 녹겠지. 포화가 돼버리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녹지 않고 석출이 될 텐데 그때 얘를 막 쳐넣을 때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려보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피 첨가하는 MgSO4 질량. 자, 요게 1리터 기준선이야. 원래 물이었을 때. 그러면 쟤 막 쳐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우선 이쪽은 거의 직선 상관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직선 상관관계가 왜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이게 곡선이었다가 나중에 훅 직선이 되거든요. 직선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넣는 족족 늘어난다, 넣는 족족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요 언저리 이후부터 포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포화가 돼버리니까 넣는 족족 놓겠어요? 넣는 족족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넣는 족족 고체 들어온 정도로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깔아앉는 만큼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놓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안 녹으니까 들어오는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그러면 들어오는 만큼 늘어나는 비율은 이게 무슨 뭐 2차 함수, 3차 함수겠어요? 정확한 비례 관계겠어요? 정확한 비례 관계니까 포화 이후는 넣어주는 족족 그냥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는 직선 관계.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초반에는 넣자마자 부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알겠죠? 아니, 포화됐다 어쩌고 저쩌고까지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넣었는데 물을 1리터 있는데 나중에 5만 톤 넣었다 하죠. 5만 톤. 5만 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리터 유지될까요? 5만 톤 넣었는데? 뭐 6만 톤, 7만 톤 어때? 그럼 계속 늘어나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는 매우 당연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모르더라도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넣었는데.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렇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초반이죠. 초반에 MgSO4를 첨가하면 Mg2 플러스와 SO4 마이너스가 H2O에 의해 수화되는데 그만큼 H2O 간의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이 잘 나타나겠어요? 수소결합이 어려워지겠어요? 수소결합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수소결합을 잘하면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수소결합을 잘하면 부피가 커진다고 했죠. 왜? 180도라는 결합각 제한 때문에. 결합각 제한 기억나요? 수소결합을 많이 할수록 부피가 뻥튀기가 된다고. 뻥튀기.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물끼리 수소결합을 못하지. 얘네들이 물을 잡아먹으니까. 그럼 수소결합을 못하니까 뻥튀기가 안 돼서 부피가 살짝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살짝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소결합이 어렵고 이때 이제 명심할 건 하이드로진 본딩, 그러니까 H2O끼리
하이드로진 본딩 잘 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다른 말로 H2O끼리 하이드로진 본당을 잘 못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 논리를 만들어서 말을 써 넣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음 시간에 해올 건 요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여기 보시면 요 파트는 상도표 관련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상도표 관련 문제들인데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몇 개 넣어놨고요. 맨 뒷페이지 보시면, 맨 뒷페이지 찾으세요. 맨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테스트 문제로 20, 21, 22, 23이 있어요. 찾았어요? 20, 21, 22, 23 찾았죠? 요 4개 요것도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여기 채워와. 여기 채워와. 알겠죠? 그 은근히 까탈스러울 거예요. 알겠죠? 은근히 까탈스러울 거야.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용선이 언니 어디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렇지. 새로운 언니도.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용선이 해야지. 이렇게. 안녕. 좋아. 시마이 됐어.